국회와 함께하는 랜선 토론회. 안녕하세요. 지식있다 나레이터 예진. 린? 이라블입니다. 와!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7월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7월 12일부터 범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이뤄졌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의 접속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50대 연령층을 나누고 또 날짜의 차이를 두어서 예약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약 시스템은 잘 작동이 됐을까요? 사실 이게 전 국민 수강 신청 아니냐는 우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나 사전 예약 시스템이 12일 자정 이후에 먹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새벽에는 약 80만 명의 대기자들이 몰려서 질병관리청 사이트 서버까지 다운됐다고 하네요. 이렇듯 백신 예약을 위해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50대 대상자도 부모님 백신 접종 대리 예약을 위해 나선 2030 자녀들도 긴 대기 시간과 사이트 먹통에 불만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백신 효도라는 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효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요새 기사에서도 많이 쓰이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로 백신 효도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이제 그 백신 효도라는 게 만 55세에서 59세인 부모님이 맞을 백신을 자녀가 대신 예약해 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접종 대상 연령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방역 당국에서 접종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휴대전화나 아이핀 아니면 금융기관 인증으로 부모님 등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이웃 혹은 부모님 등 횟수 제한 없이 대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대리 예약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빚어지는 등 신청이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신 신청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요. 접종 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해 마치 티켓팅을 하듯 백신 신청에 성공한 것 자체가 부모님을 위한 효도라고 해서 백신 효도라는 용어까지 탄생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수인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마 네. 주위에도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리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마블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을 위해서 백신 대리 예약해 드렸나요? 아니요. 저는 효도를 못했어요. 효도를 전혀 못했고, 신문 보도나 이런 데서 보면은 BTS 티켓팅 다 성공했는데, 이걸 못하네. 막 이런 그쵸, 댓글들 최고 엄청, 난이도예요. 네. 그래서 백신이 BTS를 이겼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친구들이 SNS 상에서 인증샷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담을 들어보면 대기를 다 기다렸고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맨 뒤로 보내진다던가 신청을 누르면은 그 내 앞에 몇 명인지 뜨잖아요. 근데 숫자가 막 네. 24만 명, 68만 명, 막 이렇게. 숫자 진짜 스케일이 다른데요? 스케일이 다르죠. 진짜 전 국민 수강익 신청이라는 말이 딱 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치열했군요. 치열했습니다. 네, 다음은 백신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내레이터분들 백신 다 맞으셨나요? 네, 제가 맞았습니다. 오. 저 딱 지난주 월요일에 따끈따끈하게 백신을 맞고 왔는데요. 저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왜 맞게 됐냐면, 광진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근처 네.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가 델타 변이 아. 바이러스를 집단 감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진성동교육청에서 이건 아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교육청 등록 강사는 백신을 의무 접종을 받아라 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운이 좋게 백신을 맞게 됐습니다. 백신 맞기 전에 저라면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됐나요? 저는 아버지가 의료계 쪽 종사자셔가지고 5월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완료를 하신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살면서 처음으로 불면증이랑 식욕 저하를 겪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 단톡방 공지방에 접종 전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덜 아프다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전날에 돼지고기 먹고 유산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좀 면역력을 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린님 혹시 그럼 부작용 없으셨죠? 저 네네. 그렇게 열심히 대비를 하고 갔는데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맞고 난 직후에 집에 가는데 졸음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그거 외에 다른 부작용은 없어가지고, 아, 나 역시 건강하다. 아, 돼지고기 유산소 효과 있다. 이거, 아, 면역력 올라갔다. 라고 자만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부작용은 이튿날 새벽에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음, 접종 부위가 불에 댄 것처럼 열감이 엄청 심하고 근육통도 옥신옥신거리면서 막 음, 팔이 내게 아닌 것처럼 아파요. 심리적인 부작용도 되게 심했는데 무력감이랑 우울감이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 가장 부작용이 심한 것 같아요. 돼지고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먹어서 더 뜨거워진 거 아니야? 여러분 닭고기 드세요. 치킨 드세요. 치킨. 닭고기는. 라블님은 백신 맞으셨나요? 저는 안 맞았어요. 잔여 백신을 기다릴 인내심이 저에겐 없어서. 오늘 또 저희 이렇게 팟캐스트 찍으니까 네네. 제가 어제 개인 SNS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가지고 수소문을 좀 했습니다. 인싸시군요. 아, 4개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그 4명이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 맞으신 분들인데, 팔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아프대요. 그리고, 코피 난다고 하는 분들 있었어요. 원래 코피가 잘 나는 건 아닌데, 백신 맞고 코피가 한 3번 정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하네요. 네. 근데 이게 기록되지 않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부작용이.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부작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사실 이 그러니까요. 부작용이 있어도 코로나 예방만 된다면 저는 좀 좋을 텐데, 음, 제 주위에는 이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를 다시 확진된 분이 계셔가지고, 음, 아이고. 친구 어머니의 직장 동료분이 백신 맞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코로나 확진이 되셨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백신을 맞아도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돌파 감염 사례도 또 있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중순에는 20대를 대상으로 또 백신 예약 접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블 내레이터님, 이번에도 선착순 예약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도전할 의향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네, 너무 단호하게 없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전 국민 수강 신청인데 우리 학교 수강 신청도 올클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저희 수 중에 제가 제일 늦게 맞지 않을까요? 또 이 선착순 예약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음, 수혜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백신 접종이 되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백신을 맞는 순서나 아니면 접종 예약, 또 자녀 백신 예약에 따라서 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계층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백신이 정치적 이념에 따른 신경전으로 이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백신이라는 게 이 문제는 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그쵸. 건강이랑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작용을 더 유발하기 전에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 네, 맞아요. 수혜님처럼 요즘에는 4차 대유행에 대응해서 이 청년층의 예방 접종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방역 당국이 20대와 30대 접종은 예정대로 8월 중순 이후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예약 접종과 백신 효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백신 예약 접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부작용이 존재할 것 같아요. 이제 예약 관련해서 사이트 우회 접속이나 아니면 또 꼼수를 부려서 음, 접속하는 걸로 논란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네. 예약 시스템에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가 인터넷이 끊기고 또 다시 정상으로 돌리니까 대기 페이지를 건너뛰고 곧바로 예약 페이지로 접속된 경우가 아, 있었다고 해요. 음, 또 이런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약 접속 대기열 우회하는 방법이라면서 공유되기도 했다는데요. 물론 질병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곧장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 꼼수 접속 때문에 백신을 예약하던 중장년층들이 무한 버퍼링 속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백신 선착순 예약 방법, 또 꼼수, 이런 방법 자체에 많은 한계도 느꼈지만 더 큰 한계점은 아마 정보 소외 현상인 것 같아요. 아, 정보 소외.
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정보 소외잖아요. 네. 이 정보 소외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느끼는 소외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를 철저하게 정보화 시스템으로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백신 이야기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식 없는 사람들 백신 예약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그쵸. 네, 그런 얘기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좀 시스템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줄을 세워라. 어,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정보 소외 때문에 좀 특히나 연령층이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전에 중국에서 성형 관광이 성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성형 관광? 성형이요? 성형관광. 네. 한국의 성형외과 기술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그쵸. 중국에서 한국 강남권 병원에 성형 수술을 받는 코스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 상품이 성형 관광이었어요. 네, 근데 이와 비슷하게 현재 세계에서도 백신 관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이 여행 전에 백신을 먼저 맞고 투어를 시작하는 상품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행이라던가 뭐 소비 이런 거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그쵸. 한 번에 이제 폭발하는 보복 관광이 되면 또다시 감염 대유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신 예약 접종과 백신 효도, 그리고 예약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한계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여름 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 건강 유의하세요. 국회와 함께하는 랜선 토론회. 다음에 다음에 또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